반갑습니다. 이여령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평생 글이나 읽고 학문이나 하던 지식인으로 기억하지만 저 역시 이 세상이라는 거친 파도를 건너온 한 명의 나그네일 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는 이야기는 돈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중의 재테크 책에서 말하는 그런 숫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호학자로서 그리고 삶의 마지막 문턱에서 본 노학자로서 우리가 매일 들고 다니는 그 작은 지갑 안에 숨겨진 영적인 비밀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이다라는 말을 아시지요? 참으로 한국적인 해학이 담긴 통찰입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 돈은 단순히 도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닮아가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돈이 깃드는 지갑은 단순한 가죽 주머니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운명이 드나드는 통로이며 여러분의 영혼이 물질과 만나는 접점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 특히 앞만 보고 달려온 50대 이후의 분들은 이 지갑을 너무나 함부로 대합니다. 영수증 찌꺼기와 구겨진 지폐 속에 여러분의 운기를 가두고 있지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지갑 속에 반드시 간직해야 할 어떤 것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황금도 아니고 비싼 부적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품는 순간 여러분의 지갑은 비로소 치부책이 아닌 축복의 그릇으로 변하게 됩니다. 교수님, 물질을 초월하셨다더니 결국 돈을 부르는 비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고 물으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들어보세요. 진정한 제자유는 밖에서 억지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결핍을 메울 때 스스로 찾아오는 법입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나를 살리는 줄 압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남보다 더 화려한 지갑을 자랑하려 하죠. 하지만 50세 인생의 정원을 지나 황혼으로 접어드는 시기가 되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갑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갑 속에 담긴 나의 마음가짐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갑은 여러분의 결핍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불안한 사람의 지갑은 항상 어수선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의 지갑은 무겁기만 할 뿐 생기가 없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탐구한 기호학의 관점에서 볼 때 지갑 속에 넣어야 할 이 물건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텍스트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강력한 메타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아니라 여러분의 흐트러진 운기를 바로잡고 다가올 애군을 걸러내는 거름망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경제적 빈곤이나 삶의 고난은 사실 외부의 경제적 상황보다 내면의 풍요로운 기호가 사라졌을 때 시작됩니다. 이것은 지식인이 하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삶의 끝자락에서 병마와 싸우며 그리고 수많은 고난을 넘기며 마지막까지 품고 있었던 생존의 도구입니다. 이 물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것이 여러분의 지갑 속에서 재물을 넘어 생명을 부르는 씨앗이 되는지, 이제부터 제 서재의 문을 열고 하나씩 일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돈과 운명에 관한 가장 깊고도 따뜻한 인문학적 고백을 시작해보지요. 지갑은 단순히 지폐를 넣어두는 가죽 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내면을 투영하는 우주이자 세상의 풍파로부터 나를 지키는 작은 방주입니다. 제가 평생을 기호학자로서 살아오며 관찰한 바에 따르면 세상의 모든 사물에는 그것만이 내뿜는 아우라가 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숫자로 표기되지만 사실은 인간의 감정과 욕망이 뒤엉킨 거대한 에너지의 흐름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왜 어떤 이의 지갑에는 돈이 마르지 않고 어떤 이의 지갑은 항상 비어 있을까요? 단순히 운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 지갑이 가진 기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돈을 물에 비유하곤 합니다. 물은 맑고
정돈된 곳에 고이고 탁하고 어수선한 곳에서는 썩거나 흩어져 버립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영수증, 언제 썼는지 기억도 안 나는 카드 명세서, 구겨진 지폐들, 이것들은 기호학적으로 죽은 기호들입니다. 이미 끝난 소비의 잔재들을 지갑 속에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무의식이 과거의 상실에 집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렇게 돈을 써버렸다는 후회의 증거들을 소중하게 품고 다니면서 어떻게 새로운 제자이가 들어오길 바랄 수 있겠습니까? 특히 50세가 넘은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 시기의 빈곤은 단순히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품격의 상실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돈은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만 머뭅니다. 지폐를 구겨서 넣거나 동전과 지폐가 뒤섞여 있는 지갑은 돈을 천대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자산가는 지폐의 머리 방향을 항상 일정하게 맞추어 정리하더군요. 그는 돈을 종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찾아온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지갑 속에 나쁜 기억을 담아두지 마십시오. 헤어진 연인의 사진이나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이의 명함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는 지갑의 운기를 탁하게 만듭니다. 지갑은 미래 가능성을 담는 그릇이어야지 과거의 찌꺼기를 담는 쓰레기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차가운 금속과 종이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그 속성만은 생명을 지향합니다. 생명은 깨끗하고 질서 정연하며 존중받는 곳으로 흐릅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어지럽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지럽다는 증거이며 그것은 곧 다가올 경제적 위기나 건강의 악화를 예고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무질서한 공간에 생명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지갑의 탁한 기운을 점화하고 밖으로 새어나가는 재물운을 붙잡아두며 나아가 나쁜 애군까지 막아줄 수 있는 강력한 상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왜 그것이 우리네 전통과 인문학적 통찰 안에서 그토록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지 이제 그 실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갑 속에 죽은 영수증을 버리고 이 살아있는 상징을 채워 넣으십시오. 그것이 치유와 풍요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그 비밀스러운 물건의 실체를 밝힐 때가 되었습니다. 황금도 아니고 화려한 보석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네 삶의 결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작은 한지에 싼 천일염입니다. 에이, 교수님, 겨우 소금입니까? 하고 실망 섞인 웃음을 지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호학자로서 그리고 100년에 가까운 세월을 살아온 노학자로서 제가 보는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패를 막고 생명을 보존하는 정화의 상징이자 세상의 모든 도끼를 빨아들이는 영적 거름망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소금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문 앞에 소금을 뿌려 애군을 막고 상갓집에 다녀오면 몸에 소금을 뿌려 부정을 털어냈던 것은 단순히 미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탁한 에너지를 중화시키고 맑은 기운을 회복하려는 선조들의 인문학적 지혜였습니다. 50세 이후 우리 인생에는 원치 않는 탁한 기운들이 자꾸만 끼어듭니다. 질투와 원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감정들은 지갑 속에 돈과 섞여 우리의 재물운을 어둡게 만듭니다. 왜 하필 한지에 쌓아야 할까요? 한지는 1000년을 가는 종입니다. 나무의 살결을 그대로 간직한 채 숨을 쉬는 종이지요. 비닐이나 플라스틱에 담긴 소금은 갇혀있는 것이지만 한지에 쌓인 소금은 지갑 안의 공기와 소통하며
그곳의 습기와 나쁜 냄새,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운의 찌꺼기를 흡수합니다. 지갑 속에 이 작은 소금 주머니를 품는다는 것은 내 재물의 통로를 매일매일 청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50대는 인생의 가을입니다. 가을은 거두어들이는 계절이지만 동시에 불필요한 잎사귀를 떨어뜨리는 계절입니다. 지갑 속에 소금을 두는 행위는 바로 그 떨어뜨림의 의식입니다. 밖에서 묻어온 온갖 탐욕과 시기, 그리고 내가 물건을 사고 팔며 주고받았던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소금이 묵묵히 받아내어 정화해 줍니다. 제가 암 투병을 하며 병마와 싸울 때 제 곁을 지켰던 것은 지식의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정결하게 유지하겠다는 아주 작은 습관들이었죠. 지갑 속의 소금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 줄 것입니다. 돈에 휘둘리지 마라. 돈의 주인이 되어라. 깨끗한 돈만이 너의 노후를 빛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돈은 깨끗한 곳에 머물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마치 맑은 샘물에 새들이 모여들 듯 정화된 기운이 흐르는 지갑에는 억지로 쫓지 않아도 재물이 찾아와 자리를 잡습니다. 이것은 결코 미신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공간을 정돈하고 나를 둘러싼 물질의 세계를 귀하게 대접하겠다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장 시장에 가서 가장 질 좋은 소금 한 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정성스럽게 한지에 싸서 지갑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지갑을 욕망의 감옥에서 생명의 안식처로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인생 후반전의 빈곤은 물질의 부족이 아니라 마음의 오염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작은 소금이 여러분의 운명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어줄 것입니다. 인생의 정오를 지나 50이라는 고개에 서면 우리는 비로소 돈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의 돈이 승리를 위한 훈장이거나 쾌락을 위한 수단이었다면 이제 우리에게 돈은 생존이자 품격이며 때로는 자유 그 자체가 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돈에 집착하면 할수록 돈은 멀어지고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가 생길 때 비로소 재물은 우리 뒤를 따릅니다. 제가 앞서 지갑 속에 소금을 두라고 말씀드린 것은 단순히 재물을 불러 모으는 요술을 부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자기 수양입니다. 지갑을 열 때마다 보이는 그 작은 한지 주머니를 보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정당한 에너지를 주고받고 있는가? 나의 지갑은 타인의 눈물로 채워져 있는가? 아니면 나의 정직한 땀방울로 채워져 있는가 하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기호학적으로 메타인지를 활성화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50대 이후에 겪는 경제적 고통은 젊을 때의 그것보다 훨씬 아프고 시립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근원을 들여다보면 많은 경우 돈 그 자체의 부족보다는 돈을 대하는 태도의 낡음에서 기인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매몰되어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를 하거나 자신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빈털터리가 된 채 원망만 품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지갑의 기운을 상탁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절의 미학을 배워야 합니다. 지갑을 열어 돈을 쓰는 행위는 나의 생명력을 나누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체면 때문에 내키지 않는 술자리에 돈을 쓰고 보증을 서거나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력을 길바닥에 뿌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갑 속의 소금이 부정함을 걸러내듯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소비 습관에서도 탁한 것들을 과감히 걸러내십시오.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밥을 살 필요가 없고 내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곳에 지갑을 열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50세 이후에는 돈을 치유의 도구로 써야 합니다. 나를 위해 건강한 음식을 사고
내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책을 사고 나보다 어려운 이에게 작은 온정을 베푸는 일에 돈을 쓰십시오. 돈이 나눔과 성장의 기호로 쓰일 때 그 지갑에는 우주의 선한 에너지가 응축됩니다. 소금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듯 여러분의 지갑 속에 깃든 베품의 마음은 여러분의 노후가 추하게 변하는 것을 막아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결코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인의 인격이 투영된 영적인 매개체입니다. 지갑 속을 정갈이하고 소금을 품는 행위는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내 중심을 잃지 않겠다는 엄숙한 다짐이어야 합니다. 돈이 없다고 비굴해지지 마십시오. 지갑이 가벼워졌다고 해서 여러분의 존재 가치까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비워진 그 자리를 맑은 정신과 높은 품격으로 채울 때 세상의 재물은 그 고귀한 향기를 맡고 다시 여러분에게로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갑은 이제 단순한 가죽 주머니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지켜줄 든든한 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지갑을 정리하며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정돈하십시오. 그것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내고 진정한 풍요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인문학적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나그네 여러분, 이제 긴 여정의 끝자락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갑이라는 작은 사물에서 시작해 돈의 기호학을 지나 소금이라는 정화의 상징을 거쳐 마침내 우리 내면의 풍요라는 본질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암이라는 손님을 맞이하고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기며 깨달은 것은 우리가 그토록 집착했던 물질의 세계는 결국 한 줄기 바람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꽃향기를 실어 나르고 배를 움직이게 합니다. 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돈 그 자체는 허망한 것이나 그 돈이 어떤 마음을 통과하느냐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독두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약역이 됩니다. 50세 이후에 여러분에게 지갑 속의 소금은 바로 그 독을 약으로 바꾸는 연금술의 도구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안심의 자리입니다. 지갑 속에 한지로 정성껏 싼 소금을 넣어두셨다면 이제 더 이상 돈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불안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애군입니다. 돈이 없으면 어떡하나? 노후가 비참해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은 여러분의 지갑 속에 도끼를 뿜어내는 일과 같습니다. 소금을 믿고 여러분 자신의 정결함을 믿으십시오. 내가 나를 귀하게 대접하고 내 지갑을 성소처럼 가꾸고 있다면 우주는 결코 여러분을 굶기거나 헐벗게 두지 않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진정으로 돈복이 있는 사람은 통장의 숫자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갑을 열어 누군가에게 밥 한 끼를 살 때 손이 떨리지 않는 사람, 소박한 찻잔 하나를 사면서도 그 안에서 우주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내 안이 더 가득 채워짐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평생을 바쳐 공부한 인문학의 결론이자 죽음 앞에서 발견한 진정한 부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지갑 속의 소금은 시간이 지나면 습기를 머금고 딱딱해지거나 변색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아까워하지 말고 자연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리고 다시 새 소금을 구하여 정성을 다해 한지에 싸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물건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운명을 새롭게 갱신하는 부활의 의식입니다. 낡은 고집을 버리고 묵은 원망을 씻어내고 매번 새롭게 태어나는 그 마음이 바로 재물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자석입니다. 이제 제 서재에 불을 끌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남긴 이 글귀들이 여러분의 지갑 속 소금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주할
온갖 비바람과 탁한 기운을 걸러주는 걸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0세. 여러분은 이제 막 진정한 지혜의 눈을 뜨기 시작한 청년입니다. 돈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서 당당하고 우아하게 그 지갑을 펼치십시오. 여러분의 앞날에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제복과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화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돈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맑으면 세상 모든 것이 보석으로 변할 것입니다. 부디 건강하고 또 풍요로우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